정말 자기가 가슴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영장 가서 굳이 뭐 뽕 있는 브라 안 하잖아요?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여성분들이 안녕하세요. 인스타 성형외과 대표원장 김명철입니다. 총괄실장 정유입니다. 원장님, 제가 최근에 원장님께 가슴 수술 받았잖아요. 역시나 통증도 없고 편안하게 받았는데요. 근데 제가 가슴 수술을 했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지인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수술한 거 후회하는데 왜? 가슴 수술만큼 만족도가 높은 게 없고 나 또한 그런데 왜 후회를 해? 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좌우가 사람이 다 비대칭이 있는데 그냥 똑같은 보형물 딱 넣어놨더니 밥그릇 같아, 괜히 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슴 수술하고 나서 대부분 사실은 만족도가 좋아요. 되게 볼륨감이 있어서 좋아하시는데 후회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큰 건 수술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예요. 사실은 너무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양에 있어서 불만족이라든지 또는 피막구축이 생김으로써 또 촉감에 있어서 불만족, 또는 보형물이 본인과 잘 맞지 않는 보형물을 함으로써 또 거기에 따른 불만족들, 여러 가지가 사실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보형물 가슴 성형이 확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지방 이식으로 가슴 확대를 또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또 가슴 확대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또 어마어마하게 불만족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가슴 수술을 하고 원장님이 항상 이제 환자들한테 고지를 하는 게 너가 지금 몸이 너무 아무렇지 않고 아프지 않다고 네 가슴 속이 지금 정상은 아니니 재생돼야 되는 그 시기가 있으니까 그 일정 기간은 무리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한을 두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다 보니 약도 삼시세끼 먹어야 되고 살이 이제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수술을 한 뒤에는 환자분들이 하고 나면 뭐가 제일 불만이에요?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슴 수술의 진짜 가장 큰 단점은 뚱뚱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스트가 볼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박시한 옷을 입으면 복부나 이제 힙 쪽을 다 가려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그냥 뚱뚱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여기가 잘록한 옷을 입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둥실둥실해 보이는 스타일. 그래서 우리가 괜히 슬림한 현직 모델분들이 가슴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런 게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슴이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이 조금 더 부해 보이는 게 있어요. 특히 옆모습 같은 경우 이렇게 앞에 돌출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옷 입을 때 신경 쓰지 않으면 뚱뚱해 보일 수 있는 점. 그래서 키 큰 분들이 부럽더라고요. 키가 크면 아무래도 그게 커버가 되고. 또 살이 찐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이에요. 제 경험적으로 봐도 환자분들이 이제 경과를 오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3개월, 4개월, 6개월 경과를 오면은 통계는 정확히 내진 않았지만 60, 70%는 거의 대부분이 살이 많이 찌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가슴을 크게 했던 환자들은 가슴이 더 커져요. 원래 가슴이라는 것은 피하 지방량이 더 잘 느는 부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을 빼서 체지방 지수 양을 확 줄이면 가슴이 정말 껌딱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슴이 있던 분들도 프로필 사진 찍는다고 다이어트 하면서 운동을 해버리면 정말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죠. 내 가슴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됐었구나. 그랬듯이 살이 찌면 또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정말 부해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슴 수술하고 나면 최소 2주간은 절대 안정을 저희가 얘기를 드립니다. 아예 많이 걷는 것도 안 되고 운동도 안 되고 일도 많이 안 되고. 왜냐하면 2주간은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초기 타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2주 후부터는 하체 운동 하시라고 그래요. 하체 운동만 조심스럽게 하다가 한 달째부터 모든 운동, 달리기나 모든 것들 다 가능하다 하고 상체 운동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수영이라든지 골프라든지 상체 헬스, 소위 말해서 역기 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3개월 뒤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됐든 간에 약간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운동을 안 하는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죠. 나 가슴 수술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까지 조심 안 해도 되는데 조심해야 돼 하다 보니까 살이 찌는 겁니다. 먹던 건 똑같이 먹고 운동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후회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될 수 있다는 부분들 항상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가 제일 큰 문제점들이 사이즈 불만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제가 3번 재수술 하신 분까지 봤어요. 한 번 수술하고 그것도 작게 넣은 게 아니라 이제 보통 한 풀 B에서 C컵 정도 넣었는데 거기서 한 D컵에서 풀 D컵 정도 했는데 그것도 본인은 이제 불만족해서 재수술 2번 더 한 거죠. 사이즈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분뿐만 아니라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사이즈 불만족이 대부분인 것 같고.
그전에는 바닥에 너무 편안하게 대자로 엎드릴 수가 있었는데 보형물이 있은 후로는 약간 바닥에 누울 때 뭔가 내 가슴에 뭔가가 있다 이 느낌이니까 일상생활할 때는 수술하고 한 달 뒤부터는 내가 수술했지라는 생각을 진짜 거의 아예 있거든요. 근데 딱딱한 곳에 엎드릴 때는 뭔가가 있다 이 느낌이 좀 나는 거? 그 정도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엎드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문의들도 하시잖아요. 엎드리셔도 돼요. 엎드리셔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엎드려서 주무시는 건 안 돼요. 엎드려서 주무시는 건 안 되고, 왜냐하면 포켓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피막이 형성되더라도 피막이 너무너무 얇기 때문에 보형물이 다른 방향으로 계속 밀리거나 또는 모양이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계속적으로 주어진다면 바뀌어버려요,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술이 된 상황에서는 절대로 엎드려서 주무시는 것은 안 된다는 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가 가슴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영장 가서 굳이 뭐 뽕 있는 브라 안 하잖아요?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여성분들이 가슴을 모으는데 주력하고 래시가드 안 해도 꼭 이만한 걸 저도 그랬거든요. 이만한 걸 착용을 하고 옷을 입잖아요. 그만큼 내가 내 가슴에 자신이 없다는 걸 뜻하는 건데 그걸 내가 끝까지 이렇게 더운 여름에 패드 이렇게 두꺼운 거 넣고 수영장 갔다 나오면 여기서 물이 쭈르륵 흐르는 그거를 느낄 건지 아니면 확실하게 안전한 곳에서 제대로 수술을 받아서 내가 완벽하게 벗어서도 자신 있을 그런 몸매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수술을 누구나에게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조건 하지 마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성으로서 생각하는 미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 이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용기 내세요. 얘기해주고 싶고 막 할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고려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실장님은 이제 오래전부터 고민이었다가 사실은 마땅히 수술을 받을 만한 의료진을 못 찾았던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실장 경력도 있고 병원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 전에 있던 원장님들도 다 수술을 했던 원장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이 안 되니까 수술을 못 했다가 이제 저 만나고 원장님 좀 수술 잘하시고 정말 좋은 것 같아 결과가. 그래서 믿고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좋은 결과를 얻었고 본인도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생각보다 꽤 많은 환자분들이 찌먹고추 굉장히 많고 또 우여곡절 끝에 수술도 여러 번 하신 분들도 많고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쉬운 수술은 아닌 건 맞습니다. 저 경우에는 만족도도 좋고 피막구축도 별로 안 오고 환자분들 상담 받아오면 저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원장님한테 상담 받고 있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기서 비교를 하세요.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제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생각보다는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또 고생하고 또 보형물도 빼고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또 그런 후기들도 올리고 어떤 그런 경험담도 올리기 때문에 더 겁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의료진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항상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원장님을 꼭 찾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야지만이 더 실패하지 않고 좋은 경험으로 재수술 없이 한 번 수술로 끝낼 수 있다. 게 중요한 거고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의 몫이거든요.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해서 수술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점점 뒤로 미뤄져서 60이 넘어서 수술하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많이 안타깝죠. 그분들은 고민 30대 중반 또는 20대부터 했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없던 자산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뒤로 미루다가 그 나이 돼서 다시 수술하러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필요를 느낀다면은 정말 좋은 의료진을 최대한 잘 서치해서 잘 만나도록 하시고 또 저희 병원에서 수술 안 받아도 좋으니까 저희한테 오세요. 그러면 또 저희가 잘 안내를 해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상담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교도 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너무 겁내지 말고 또 그렇다 해서 너무 섣불리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면서도 가슴 성형에 대해서는 참 해볼만 하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알고 계시고 그 아는 것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후회할 일도 없고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여성분들 중에 가슴이 나는 너무 짝짝이다 그리고 대칭이 안 맞는다 그리고 수유 후에 처졌다 너무 작다 이런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상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궁금하신 점은 카카오 비즈니스 채널 인스타 성형외과 검색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찬가지로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직접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